everybody 반갑습니다. 대치동 영어에서 실존 영어 모의고사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반보 수능 영어 강사 엄두서입니다. 자, let's get started. 자, 오늘 모의고사 두 번째인데요. 그 전반전에서 여러분들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순서. 18번부터 28번까지. 그러면 조금 난이도가 쉽죠? 29번부터 이제 어법이거든요. 보통 어법 포인트. 여기서부터 이제 난이도가 이제 급격히 올라간다라고 느껴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요 29번부터 어디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점은 없어요. 요거는 이제 어법에서 이제 순서까지인 사람도 있고, 어법에서 삽입까지인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어법에서 빈칸까지로 이렇게 줄여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 빈칸, 순서, 삽입. 자, 이 부분을 건너뛰고 스킵하고 뒤에서부터 푼다. 자, 뒤에 이제 특히 43, 4, 5번을 기준으로 해서 거꾸로 올라오는 거죠. 이제 연어처럼요. like 연어. 막 뒤로. 막 기세를 몰아서 오는 거야. 43, 4번 풀고, 41번, 2번 풀고, 안 풀고, 요약문제 풀고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받아들여지는 문제풀이 순서라고 알려져 있을 때 제가 솔직히 좀 반항을 하고 싶어요. 이게 과연 옳은 순서일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아니, 여러분들이 왜 나는 1등급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나는 1등급 중에서도 완전한 1등급, 완전 스테이블한 1등급. 어찌됐건 저찌됐건 이렇게 나도 저렇게 나도 난 1등급. 뭐 애매하게 90점, 92점 1등급이 아니라 98점, 100점 1등급. 왜 이런 생각을 안 해보는 거죠? 목적은 혹은 목표는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이제 첫 발을 내딛는, 수능 영어에서 첫 발을 내딛는 사람들로서는 그게 맞아요. 이걸 대학으로 비교하자면 아니야, 이건 비교하는 게 아니야. 되게 민감한 얘기라. 아무튼 목표를 좀 크게 가지세요. 목표를 좀 높게 가지세요. 영어 1등급이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잘못하면 2등급 됩니다. 영어는 100점을 목표로 하세요. 원점수 100점을 목표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100점이 안 나와도 무조건 1등급은 나오니까요. 야, 바로 그 기준에서 순서는 그냥 앞에서부터 푸는 거예요. 듣기 1번부터 17번까지의 전력을 다 하시고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그 다른 걸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로 리딩이 급해서가 아니라 그냥 지겨워서 못 견디는 사람도 있어요. 리스닝이 굉장히 좀 천천히 읽는 것 같고 난 리스닝 그래도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지루함을 좀 메꾸기 위해서 리딩 문제를 읽는다? 1번부터 17번까지의 그 문제의 덩어리와 그리고 시간 소요와 동시에 그 점수를 너무 간과합니다. 여러분들. 원점수 100점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 자세부터 고치세요. 듣기 쉬워도 최선을 다한다.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다. 딴 거 하지 않겠다. 그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앞에서부터 18번, 19번, 20번부터 쭉 풀었을 때 45번까지 순서대로 뭐 스킵하는 거 없이 다 채웠을 때 그리고 난 다음에 시계를 봤을 때 한 5에서 7분 정도 남는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마킹 점검을 한다. 이게 가장 정확한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20분 남았어. 나 잘하지? 1등급은 1등급이에요. 잘합니다. 20, 30분 남는 친구도 있어요. 기가 막히게 문제 풉니다. 저보다 문제 더 빨리 풉니다. 근데 100점은 아니에요. 1등급일 뿐이에요. 불안하지 않나요? 수능에서 그렇게 나왔으면 상관은 없죠. 지금은 절대평가 시대니까. 자, 근데 장담할 수 있나요, 지금? 네. 여러분은 그래야 됩니다. 그게 지금 수능 영어에 대한 첫 번째 자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자, 모의고사 제2회 전반전 18번입니다.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사내 승진 적임자를 추천하려고, 2번 지인을 특정 직위에 추천하려고, 3번 사내 인사과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4번 부당한 인사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려고, 5번
회사 채용 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설명하려고. Dear Hunter, I couldn't be happier to put in a good word for my close personal friend. As a lesson for administration officer at Napier Port Holdings, I have known her for 10 years and can confidently say that she is a person of impeccable character. Ever since we first met, Nelson's incredible organizational skills and presentational skills have always impressed me. It is truly a privilege. It's truly, 진짜로, 사실. 자, 이 내용어, 이 truly가 이 글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겠네요. 자, 실제로 privilege and an honor, 영광이다. To be considered Nelson's friend. 그래서 and I wholeheartedly, 나는 진정으로, 진심으로, wholeheartedly, 굉장히 내용이 강하죠? 네, 이게 답이네요. 나는 진심으로 endorse her for this position. 이 자리에 그녀를 endorse, 추천하고 싶다. 나는 그 일자리에 그녀를 추천하고 싶다. 2번, 지인을 특정 지위에 추천하려고. 18번이었습니다. 19번, 다음 글에 드러난 아이의 심경 변화입니다. 1, 2, 3, 4, 5번 선지. Father's Day can be a wonderful celebration if you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your dad and if he's still alive. Not everyone is lucky, though I only had him in my life for 16 years. My dad died 8 years ago. 저런. A few weeks after my dad passed away, Father's Day came around. My white-hot rage. 내용은요. rage가 어때요? 화난 거죠. Surfaced at every store. 가게마다 내 화가 나온 거야. 내 화가 표출됐어. 분노했어. 나 아빠 돌아가셨는데. 응? 나 가뜩이나 아버지가 없는데. That had a designated gift for that section. Every love you dad. 어우씨, 승질나. Car on the shop made me feel infuriated. 형용사. infuriated 형용사. 됐나요? 자, 형용사 체크. 화가 났어요. Even in my own house, I couldn't be free of the reminder. My email inbox was flooded with a daily message about not forgetting that this Father's Day. Over the years, 자, however, 기점입니다. However, 역접이죠. 바뀌었죠. 그러나 some companies have started sending out a lot before their Father's Day marketing campaign. 뭔가 좀 바뀌었네요. 옛날에 나를 그렇게 분노하게 했던데. I'm given the choice to opt out of being remained of my loss. 내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대요. Which I gladly did. gladly. 부사 보이나요? gladly. 이 부사의 느낌이 어때요?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이군요. 굉장히 반가웠다. 아무튼 정확하게 뭔지 모르지만 그래도 반가웠다. 갑자기 바뀐 거죠, 기분이. It's a considerate initiative, no doubt started by those who have experienced grief themselves. I was actually, 부사 보이죠? actually, 사실. more than grateful, 고마움 이상이었다. 정말 감사했다. 기분 나빴어, 화났어. 그러다가 고마움을 느꼈대. 배려 깊네, 사려 깊네, 고맙다. 그래도 였습니다. 자, furious, 화가 난 상황에서 appreciative, 감사를 가리키는 말로 1번으로 전환된 거네요. thankful, 위험했죠? 그죠?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쌤, 저 이 단어 몰라요. 그렇습니다. 모르는 단어로 승부를 걸지 말고요. furious로 아는 단어로 승부를 거세요. furious가 맞으면 1번 고르세요. 3번 고민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그렇게 풀면 안 돼요. 왜? 시간을 조금 아끼셔야 되거든요. 20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한글 선지, 행복은 역경과 불행 속에서 더욱 크게 느껴진다. 인생이 너무 고되면 행복이라는 감정에 무뎌진다. 안 좋은 일은 항상 연이어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진짜 행복은 타인에 대한 걱정에 뿌리를 두고 있는 내적 평화이다. 행복의 진정한 의미는 자신이 행복하다고 믿을 때 비로소 찾아온다. 제가 지금 이 한글 선지를 왜 읽느냐고요? 만점 맞으려고요. 왜? 절대 실수 안 하려고요. 그래서 읽고 있습니다.
Let us consider the nature of what I define as genuine happiness. 진정한 행복. As a monk, I've been trained in the practice, the philosophy and the principle of Buddhism. But as to any sort of education to cope with the demands of modern living. 자, 현대의 삶으로 왔어요. Modern living. I've received almost none. 아무것도 못 받았대요. During my life, I've had to handle enormous difficulties. At 16, I lost my freedom when Tibet was occupied. 자유를 잃었군요. I lost my country self when I came into exile. 여러분들 쭉 읽으면서 이 정도만 건지시라고요. 이 사람이 지금 아무튼 뭐 불교 얘기 나오고 근데 나라를 뺏겼고 자유가 없대요 지금. 그죠? 별로 안 좋은 상황이에요 지금. 오케이? 이 정도면 된다고요. 이 정도면 돼요. For 40 years I've lived as a refugee. Meanwhile, my homeland has known immeasurable destruction and suffering. 되게 나라가 힘들군요. 지금 나라가 되게 힘들었네요. I lost whole family member. 어머 저런. Yeah, for all this, so far as my basic sense seniority is concerned, on most days I'm contented. I have no hesitation in saying I'm happy. 아니 지금 힘든 상황 얘기하다 갑자기 지금 뭘로 바뀌었어요? 해피하대? 뭐 사이코야 또라이 뭐야 이거? 왜 그러지? According to my experience then. 자, 그때 내 경험을 통해서 The genuine happiness, 진정한 행복은 peace, 행복이다. 평화다. 바로 inner peace, 내적 평화다. 아, 그걸 깨달았군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행복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 By this I don't mean some kind of feeling of being spaced out, nor am I talking of an absence of feeling. On the contrary, 이와는 달리, 이와는 반대로. 여기서 또 뭔가 전환이 돼 있죠? On the contrary. The peace I'm describing is, 내가 말하고자 하는 평화는 root in concern for others.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남을 걱정하는데 rooted, 뿌리를 두고 있다. 아, 이 평화가 그 평화구나. 아, 이 평화가 inner peace, 내적 평화구나. 이걸 우리말로 연결시키래. 됐잖아요. 진짜 행복은 타인의 걱정의 뿌리, 루트를 두고 있는 내적 inner peace다. 끝. 20번 만나봤습니다. 21번. 밑줄 친 the carrot needs to be kept dangling이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 문제는요. 1, 2, 3, 4, 5번 다 선지로 써 있죠. 그렇죠? 자, 좀 뭔가 버겁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버거울 때는요. 버거운 걸 먼저 하지 말고 쉽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접근하시기 바래요. 일단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일단 the carrot needs to be kept dangling이라는 단어 해석할 수 있어요? 해석이 되는 것만 보세요. 캐럿은 당근이군요. 당근 얘기가 나와. 당근은 dangling 할 필요가 있다. dangling은 무슨 뜻인지 또 몰라. 이 정도의 의미가 가리키는 게 뭐냐라고 했어요. 자, 출발합니다. 자, dangle, 매달리다는 뜻이네요. 오케이, 건졌다. 그러면 당근은 매달릴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이네. 오, 재밌는 표현이네. 어쨌건 밑줄 친 말이 해석이 됐네요. 땡큐네요. Why does the brain reward you for wanting something and then take the reward away as soon as you have it? 왜 두뇌는, 우리 브레인은 당신에게 줬다 뺐을까요? Put in the context of our evolutionary drives. The brain is motivating us for survival. 우리 두뇌는, 우리 뇌는 motivating us, 우리를 자극시킨대요. survival, 살아남으라고. 그렇죠. 오케이? 좋은 말이네. Many things that give us pleasure are also key to our survival. 바로 우리의 survival의 열쇠. 뭐냐? We need to always be seeking out. 우리는 need to always, 항상 seeking out, 찾을 필요가 있다. Vital things, 중요한 것들. In order to survive,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 중요한 것을 항상 찾아다닐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게 뭔지 계속해서 seeking out, 갈구할 필요가 있다. 추구할 필요가 있다. 아, 뇌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 두뇌가 서바이벌을 하게 한대. 근데 이 서바이벌을 하려면 핵심 중에 하나가 뭔가 vital things, 중요한 것을 계속 찾아다녀야 된대. The carrot needs to be kept dangling. 당근은 계속 그 자리에 매달려 있어야 됩니다.
satisfaction and contentment, at least of the longer term variety, is at odds with survival. 생존에 대한 얘기 계속 나오죠? survival. This is why the brain experiences satisfaction and pleasure all too briefly, or more accurately speaking, why the brain experiences less pleasure the moment satisfaction is reached. Evolution built this mechanism to push us. 자, 진화라는 것은 뭔가 발전을 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always 항상 want more 더 원하게끔 한다. 우리는 항상 더 많이 원하고 지금에 있는 것을 만족하지 않고 더 원해야지 더 진화하고 발전할 수 있다. 2번 보시죠. What we desire, 우리가 desire, 열망하는 것은 should always be there,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즉, 항상 원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keep wanting it, 계속해서 그것을 원하고 있어야 되고. 자, 이걸 계속 원하고 있어야지만, 그걸 계속 추구하는 것을 원해야지만 계속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진화, 우리의 서바이벌을 위해서고, 그러려면 우리는 항상 그 자리에 뭔가 원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즉, 만족하지 말라. 이 말을 그대로 쓰고 있네요. What we desire should always be there for us to keep wanting it. 그대로 2번을 골라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포인트. 사실은요,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고 문제를 푸는 건 분명히 어렵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또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 문맥이 잡히지 않아요. 지금처럼요. 이렇게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을 도저히 못 고를 상태가 돼요. 심지어 보기까지 읽기가 싫어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자신의 어떤 그 부족함이 느껴지죠. 이럴 때 일단 돌파구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 돌파구의 첫 번째, 이것부터 먼저 해석하세요. 당근은 계속해서 kept dangling, 거기에 매달릴 필요가 있다. 당근이 계속 거기에 매달릴 필요가 있다. 당근을 거기에 계속 매달아 놓는다. 당근을 잡아서 없애는 게 아니라 계속 당근을 매달아 놓고 계속 그걸 보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느냐. 아, 결국에는 자기가 계속 추구하려는 바가 없으면 안 돼. 당근이 있으니까 잡아서 먹었어. 그래서 없어졌어. 이러면 안 돼. 계속 매달아 놓고 계속 보고 있어야 돼. 내가 저 당근을 먹어야지. 잡아먹어야지. 잡아먹는다 좀 그렇군요. 그걸 갖다가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되느냐. 아, 이게 계속 뭔가에 대한 추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문장이었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혹은 그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안 될까? 라는 걸 먼저 생각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요 21번의 요 밑줄 친 말의 직역을 통해서도 문제를 풀려고 노력은 해보세요. 물론 웬만하면 실패할 거예요. 미안한 말이지만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21번은 요 밑줄 쳐 있는 요 말 자체의 해석만 가지고는 원래 못 풀게 하는 장치가 더 많거든요. 근데 어쩌면 우리는 전체 문맥을 또 읽어가지고 시간을 더 쓰는 것보다 요 문장을 읽고 최대한 자신의 뭘로? 상식으로. 이런 얘기가 나왔을 것 같아. 요 단어만 보고 이 캐럿이 매달려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 라는 자기의 배경 상식의 힘으로 맞춰보려고도 해야 됩니다. 왜? 시간 때문에요. 문맥을 2번, 3번 읽어서 잡으려고 하는 것보다 요 직역을 통해서 그냥 됐어. 설사 4번이야. 이거 4번 같아. 라고 한다 하더라도 시간을 아낄 수 있거든요. 문맥 잡으려고 2번, 3번 읽어서 즉 한 여기서 5분에서 7분을 써서 틀린다면 일단은 이렇게 직역과 상식을 통해서 4번을 틀리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요. 알겠죠? 자, 게임을 어쩌면 21번 문제부터 시작한다고 봐도 무방하네요. 22번입니다. 요즘 문제죠. 정신 차려야죠. 21번에서 힘을 덜 뺐어야 되고 시간을 아꼈어야 됩니다. 왜? 무조건 맞춰줘야 되거든요. 자, 선지 한글, 태어난 지역과 관계없이 인류는 아프리카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인간과 동물은 수백만 년 동안 같은 공간을 점거하며 공존해 왔다. 유전자는 이동해 왔기 때문에 어떤 생명체가 머물던 장소는 일시적일 뿐이다. 모든 종은 이리저리 이동해 왔기 때문에 그들의 조상을 추정하는 것은 어렵다. 조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인간이나 동식물을 미워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다. 한글 선지였습니다. 자, 트랜시언트라는 단어 고맙네요. 일시적인, 정말 중요한 단어가 이미 써 있다는 거. 자, 이게 수능 영어의
매력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미주를 먼저 읽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transient, 일시적인. The ancestors of all species that are alive today have flowed back and forth across the globe for many millions of years. We should never assume that where we see a species today is where that creature's ancestors originated. Modern humans reside in Africa 200,000 years ago. 자, 우리 현대 인간들이 아프리카에 살았었대요, 옛날에. And subsequently spread across the world. 그리고 나서 퍼진 거죠. 인간들이 아프리카에 살다가 쭉 퍼져나간 거예요, 이제. Yet most of us alive today think of ourselves as native of the regions where we were born rather than of Africa. 근데 아무도 우리는 내가 아프리카 출신이라는 생각을 아무도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대죠. 백인이건 우리 아시아권 사람이건 간에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When we trace our ancestry, we often focus our attention a few generations back, seeking a sense of place and personal identity. 여기서부터 시작하는군요. But 역접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these past places, 이런 예전의 장소들은 were also transient location. 아주 고마운 단어입니다. 일시적인 장소일 뿐이다. And each ancestor transient. 그리고 각각의 그 ancestor 조상도 일시적이다. 왜? 거기 계속 살고 있던 게 아니니까. 살고 있다가 다른 곳으로 옮긴 거니까. 이것은 일시적인 거다. As our genes have moved around the planet surface. 그리고 우리의 유전자 역시 genes. 우리의 유전자는 moved around. 옮겨졌다. moved around. 뭘? planet surface. 자, 이렇게 우리 유전자가 옮아갔다. 이동했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군요. 이동을 했대요, 유전자도. 계속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장소에만 머물던 거기 때문에 우리 유전자 또한 이동을 해왔다. Whatever thus, it is completely illogical then to hate a fellow human or other animal or plant simply because they or their ancestors were somewhere else at a particular time. 마무리. The location of those genes in one specific time frame. 자, 그래서 어떤 특정한 시간대, time frame, 시간대에 그 유전자가 있었던 장소는 has no special meaning, 특별한 의미가 없다. 바로 in the history of life. 전체 인류라는 어떤 역사를 통틀었을 때 바로 이 유전자가 있던 장소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일시적인 것뿐이다. 유전자는 이동해 왔기 때문에 어떤 생명체가 머물던 장소는 그냥 일시적일 뿐이다. 라는 3번. 틀리면 안 되죠. 그렇죠? 틀릴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자, 23번 주제. 자, 조금 빡세죠.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왜? 주제가 자, 아까는 한글인데 이번에는 영어 선지거든요. 그렇죠? 이 영어 선지에 대한 대처는 아주 간단해요. 기본적으로 모든 보기를 다 해석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보기 1, 2, 3, 4, 5번을 막 밑줄 치고 먼저 해석하려고 하는 노력은 크게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일단은 아주 해석 실력이 출중하다면 1, 2, 3, 4, 5번을 깔끔하게 다 해석하고 지문을 보는 게 가장 정확하긴 한데 그 정도까지의 정확성을 일단 여러분들이 갖게 되리라고 일단 끝까지 갔을 때 그렇게 되리라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지에 대한 해석이 가장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 수능을 출제하시는 분들이 보통 지문은 어디선가 발췌를 하거든요. 지문을 만들지 않습니다. 거의. 어디선가 발췌를 하고요. 이분들이 주로 만드는 것은 이 선지. 이거는 발췌를 하지 못하죠. 이거는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지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지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모호하고 또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굳이 무리하지 않고 일단 영어로 되어 있는 것 중에 내가 아는 것만 가지고 풀겠다는 자세가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시작할게요. Attempts to describe and understand science have often focused on its component part, which is necessary process of any deep analysis of an entity. 아우, 첫 번째 문장 기네요. Efforts have made them to distinguish science from non-science based on logical construct. 과학 얘기 나오고 비과학 얘기 나오네요. The sociology of science, the psychology of science, and the history of science. 그러나 여기서부터 시작이네요. 하지만, 그러나,
However, 그러나 while each of these areas play a central role in what it means to practice modern science, 하지만 none of them tells us the whole story. 우리에게 전체 이야기를 말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러한 것들이 다 각각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전체적인 whole story, 전반적인 모든 것을 다 얘기해주지 못한다. 이런 학문들이. 아하. 됐죠? 이 정도 조립은 되지? 자, 이 상태에서 trying to understand science exclusively through analysis of its parts is like the ancient story of the three blind humans each studying a different part of elephant. 예를 들고 있네요. The person feeling the legs may think it's tree, the person feeling the tail may think it's a rope, and the person feeling the trunk may assume it's a snake. Each is correct in their observations, but to understand what an elephant really is requires. 뭐가 필요한 거예요? 자, 실제 코끼리가 전체적으로 다 들어오려면 바로 a broader view, 더 넓은 시야가 필요하다. 더 넓은 견해가 필요하다. merges the component parts. 이런 부품 하나를 다 merge, 합쳐야 되는 거죠. 바로 greater system. 하나의 큰 시스템 하나로 합쳐야지만 이걸 elephant라는 걸로 판단할 수 있고 이걸 세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을 바로 앞에서 언급했던 whole story, 전체 이야기를 알 수가 있다. 통합을 시켜야 된다. 좀 더 넓은 시각으로 하나하나 분리하지 말고 구별하지 말고 이걸 가리키는 단어, 영어 단어가 어떤 조합으로 생성되어 있느냐라는 문제였고요. 정답 4번에 necessary, 필요성 of understanding science with a holistic, 통합적이고 holistic, 전체적이고 holistic, 전체적이고 and integrated, 통합적인 perspective, 견해로 전체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과학을 이해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한 4번이 정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알겠죠? 왔다 갔다의 대조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건 틀림없어요. 지금 그거까지 하게 되면 너무 정신이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지문에 대한 얘기만 먼저 해드렸습니다. 자, 이 지문과 이 holistic과 integrated,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견해, 아까 broader view, perspective view 이런 식으로 단어를 일단 짜맞추는 것으로 가야 됩니다. 아는 단어를 위주로 말이죠. 심지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여러분들 홀리스틱이라는 단어를 난 몰랐어. 쓸데없이 무슨 뜻일까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홀리스틱을 빼고 인티그레이티드 퍼스펙티브만 가지고 일단 짜맞추시라고 하시라고요. 알겠죠?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일단 그게 첫 번째 발자국이야.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느냐. 이게 이제 리뷰가 되는 거죠. 즉 문제를 풀고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안 다음에 그 다음 리뷰는 당연히 여러분이 몰랐던 단어들, 일단 정답에서 몰랐던 단어들 찾고 그리고 오답이었지만 몰랐던 단어를 여러분들 발본색원에서 찾아주는 거, 정리하는 게 이게 당연히 리뷰의 그 다음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건 리뷰예요. 문제 풀 때 모르는 단어에 밑줄을 치면 안 돼요. 자, 23번 주제 문제. 24. 24번 제목 문제. 역시 영어. conducive to가 뭐뭐에 도움이 되는 이라는 뜻으로 나왔습니다. constrict가 수축되다는 뜻이군요. 시작하죠. Animals would have difficulty eating enough fruit to maintain a brain the size of the human brain. 동물 먹다 음식 brain 인간 brain. Anthropologists have theorized about human success in supporting such as a huge brain size. 인간의 뇌의 크기가 크죠. And the failure of other apes to do so. Harvard anthropologist Richard Wrangham has suggested that the discovery of fire may have fueled the eventual large size of the human brain. With fire came the ability to. 계속해서 지금 앞에 언급됐는데 두 번째 나오네요. 그럼 이제 체크를 해야죠. 자, 불의 발견. 불을 인간들이 발견함으로써 이런 능력이 생겼대요. 바로 음식을 익혀 먹을 수가 있게 되었죠. Cook food. 그래서 so that meat and tough vegetables could be softened. 고기가 익혀지고 뻑뻑한 야채가 부드러워지며 for easier chewing and digestion. 씹기에도 그리고 소화도 쉬워졌죠. Requiring less energy. An advancement that paved the way for securing enough caloric energy to maintain the impressive human brain. 이걸 계속해서 인간의 두뇌랑 연결시키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 나온 얘기. 불, 음식, 그리고 두뇌. 두뇌, 불, 요리, 음식. This advancement likely led to the eventual diminished tooth and stomach size so that less energy was needed to be diverted to these areas. 이러면서 이빨도 작아지고 위장 크기도 좀 작아졌어. No longer needing to chew tough vegetables hours and hours a day. The mouse may have evolved toward a structure that became more conducive to spoken language. Language also likely fueled unprecedented brain advances. Thus, our brains and associate. 계속해서 브레인 얘기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 봐봐. 브레인, 불, 음식, 그 다음에 또 브레인, 그 다음에 이빨, 위장, 그 다음에 심지어 랭귀지, 그 다음에 또 브레인. Our brains and associated neural cognitive function may have expanded. 자, 뇌가 확장이 된 거네요. 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전부 다 우리 두뇌의 크기가 커지게 된 설명을 한 거군요. 그 시작이 뭐예요? 불의 사용이었죠. 이 불을 사용하게 되면서 이런 일련의 어떤 결과를 초래했던 거죠. 그랬군요. 이거를 제목으로 잡습니다. 바로 Importance of Discovery of Fire. Fire만 나오면 안 돼요. In Human Brain Expansion. 자, 바로 이 불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두뇌가 이렇게 커지게 된 것에 바로 불이 이렇게나 중요했다라는 정답 2번이 되는군요. 25번 도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입니다. Online sales for retail sector in New Zealand. 뉴질랜드 지역의 온라인 세일 퍼센티지입니다. 1번, 2번, 자 3번, 4번. 바로 갈게요. 4번 보죠. 2020년에 online sales of video games overtook sales of home furnishing. 자,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2020년 보죠. 2020년 자 온라인 게임, 비디오 게임이 30이네요. 2015년에 18이고요. 오케이? 자, 조금 정신없지만 왔다 갔다 할게요. Online sales of video game overtook sales of home furnishing. 홈 퍼니싱을 압도했죠. Although video games still represented the second smallest portion. 자, 비디오 게임 판매가 두 번째로 더 낮았다. 온라인 판매에서 제일 낮은 게 아니라 두 번째로 낮은 거다. 다시 한 번만 볼게요. 자, 보죠. 자, 온라인 판매에서 제일 낮은 게 16이니까 홈 퍼니싱이고. 자, 그 다음 낮은 게 요거 23이네요. 23은 Electronics and Appliance군요. 비디오 게임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대조. 정답 1, 2, 3, 4, 5번 중에 4번이었습니다. 이 문제의 특성상 일단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요령은 나쁜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표만 딱 봐도 이게 뭘 가리키는 도표인지 그래프인지는 파악이 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확인은 5번부터 거꾸로 올라가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5번, 4번, 3번 역순으로 대조하는 거. 아주 좋은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일단 이게 뭘 묻는지는 아니까 대조만 하면 되는 건데 이 대조 방식 중에 정답이 아무래도 쏠림 현상 3, 4, 5번 후반부에 있을 확률은 여전하거든요. 알겠죠? 근데 전제가 있다고요. 이게 뭘 가리키는 건지를 알고 후반부터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대조만 한다고 맞출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요. 여기까지 하고 26번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26. 자, 아스트로인 루시 퍼스트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 이 문제 역시 자명합니다. 보기 선지 5개 우리말부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하나씩 대조해 가면 되는데 자,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기 선지를 한 번에 쭉 먼저 보고 1번부터 대조하는 것보다 딱 봤을 때 luminary, 지도자, listened, 철회하다, honor, 무효로 하다 해놓고 Anthony Lucy Foster가 the first black woman to attend the University of Alabama is still very much remembered as one of the bravest women in history. 아, 어떤 그 대학의 최초의 흑인 여성인데 굉장히 중요했던 인물이고 역사상 가장 용감했던 여성 중에 하나다. 이 첫 번째 문장을 해석한 이후에 이렇게 보기를 보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것도요. 자, 기본적으로 자 지금 정답이 1, 2, 3, 4, 5번으로 3번이 답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 문제의 특성상 1, 2번보다는 3, 4, 5번 쪽에 답이
더 높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쨌건 뭐 1번부터 읽어가도 상관없고 5번부터 읽어가도 상관없지만 이게 어떤 사람에 대한 내용인지 파악이 된 상태에서는 대조가 좀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위에서보다는 밑에서부터 확인하는 방식을 좀 더 선호합니다. 좀 더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어쨌건 시간을 아끼는 게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대조만 확실하다면 사실은 4번에서 답이 나왔으면 굳이 3번, 2번, 1번은 읽을 필요가 없는 건 틀림없거든요. 자, 배움에 대한 열정을 멈추지 않았으며 자신의 입학을 반대했던 백인 학생들을 고소했다. That couldn't make her passion for learning fade away. She sued the school. 어디를 고소했어요? 학생이 아니라 바로 학교를 상대로 고소를 했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다란 말이었습니다. 더 읽지 않아도 됩니다. 읽는 거 아니에요. 대조만 하는 거지. 27번입니다. 줄리 필드 트립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보기 먼저 읽는 거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은 표를 먼저 보셔야 돼요. 표를 먼저 봅니다. 자, 안내문이죠. Just field trip. The field trip is on a first come first served basis. 이 field trip은 선착순이구나 해놓고 언제 참석자, fee, 요금, 액티버리 이런 게 있구나. 요 상태에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조를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가급적 그 대조는 일단 이게 어떤 안내문인지를 먼저 들어왔다면, 즉 영어로 되어 있는 안내문을 먼저 크게 쭉쭉쭉 본 다음에 밑에서부터 5번, 4번, 3번, 2번, 1번 역순으로 대조해 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시간 때문에요. 자, wear appropriate shoes. 적절한 신발. 그리고 clothes. 옷을 착용하세요. For a lot of walking outside. 밖에서 많이 걸어야 되니까 말이죠. 자, 래프팅으로 인해 젖을 경우를 위해 학생들은 여분의 옷과 신발을 챙겨야 된다. 여분이란 말은 없군요. 적절한 신발과 옷이라고 했죠. 그 위에 그 밑에 in case of light showers, above activity will be. 이건 옷에 대한 얘기 아니고 그 위에 bring a disposable sack lunch. 이것도 옷에 대한 얘기가 없어. 옷과 신발에 대한 얘기는 오직 이거밖에 없는데 여분이란 말은 없네요. 자, 더 이상 읽지 않아도 됩니다. 4번까지 가져가는 걸로 일단 체크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정확하다면 더 이상 읽는 것 자체가 오히려 낭비가 되는 거죠.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자, 일단 28번부터 풀고 나서 얘기하겠습니다. Quiet your mind, free your soul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자, 확인할게요. 일치하는 것은입니다. 놓치면 안 돼요. 일치하는 것은이에요. 일치하는 것은이에요. 자, 1번 초급반과 상급반 모두 4주 코스지만 가격은 상급반이 더 비싸다. 초급반의 경우 7월 20일까지 등록하면 $5에 수강할 수 있다. 초급반은 7월에, 상급반은 8월에 개강된다. 건물 앞쪽에 주차할 수 있다. 주차는 최장 2시간만 가능하다. 였습니다. 자, 무슨 얘기하는지는 금방 들어오죠. 선지만 읽어도요. 그죠? 그러면 다 읽는 거 낭비성입니다. 맨 마지막에 park at rear building. 자, 건물 뒤쪽에 주차하세요. parking 그리고 allowed for 2 hours tops. 최장 2시간만 가능합니다. 정확한 게 몇 번에 나왔어요? 5번에서 나왔죠. 굳이 1, 2, 3, 4번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27번, 28번에 자꾸 이렇게 요소를 정확성만 있다면 나머지를 조금 빨리 간과하고 보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서부터입니다. 29번 어법 문제에서 최대한의 시간과 에너지 레벨을 남겨두라는 얘기예요. 쓸데없다까지는 아니지만 내용 일치 문제 너무 많이 보고 너무 대조를 많이 해서 좀 더 정확하게 라고 한다면 물론 정확한 건 좋아요. 정확한 건 좋은데 정작 에너지를 더 써야 될 문제에서 배분을 잘못할 가능성이 크다. 즉 시간에 대한 배분과 에너지에 대한 배분이 연관돼 있다. 아시겠죠? 시간은 써야 돼요. 아무리 쉬워도 시간은 써야 돼요. 그건 틀림없어요. 하지만 에너지는 아끼면서 써야 됩니다. 에너지를 충분히 아꼈다면 29번 어법에서 충분히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아주 많은 친구들이 앞부분에 쉬운 문제를 맞추는데 너무 에너지를 씁니다. 뭐 그게 2등급, 3등급이 목표라면 그럴 수도 있죠. 또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나아요. 실수하지 않고 맞을 문제를 맞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어떡하죠? 저는요. 1등급이 목표가 아니라 원점수 100점을 목표로 하라고 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어법 문제 들어가기 전에 최소한
30% 이상의 에너지 반드시 남겨둬야 됩니다. 생각보다 듣기하고 28번까지 쭉 달렸을 때, 듣기하고 28번까지 달렸을 때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써서 정말 10%, 15%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 상태에서 어법 풀고, 그 상태에서 빈칸 풀고, 그 상태에서 순서 삽입 푸는 거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서 힘든 거 여러분들 생각도 안 해보셨죠? 진짜 그런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 못 해보셨죠? 그치?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 30%좀 정정할게요. 미안해요. 거꾸로 얘기했네. 70%가 남아있어야 돼요. 70%. 원점수 100점을 목표로 한다면. 그죠? 자, 그리고 조금 이제, 이건 나중에 또 얘기합시다. 그래요. 여기까지. 자, 아무튼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시간적인 어떤 요소와 어떻게 보면 조금 빨리 풀 수도 있다는 것은 강조를 했고요. 자, 29번.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입니다. 자, 3점짜리 문제고요. 자, 항목 체크할게요. 1번에 have been privileged. 마찬가지예요. 어법 중에서도 이 항목을 체크할 때 약간의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일단 have 단복수. 자, have been 시제죠. have 플러스 been 현재 완료죠. 시제 체크는 하지 않습니다. 자, 문법 항목 중에서 시제는 일단 체크를 우선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제까지 체크하려면 거의 다 읽어야 되거든요. 처음부터 읽는 게 더 좋거든요. 그렇기에는 조금 시간도 그렇고 에너지 레벨의 고려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제는 일단 우선적으로 체크하지 않는다. 단복수 먼저 체크한다. 자, have 복수다. 자, human 단수지만 실제 주어는 aspect다. 2번 affording to 준동사 ing형 보이죠?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네요. noticed라는 동사 뒤에 절이죠. how라는 의문사. 자, 다음에 자, can 동사 보이나요? 자, can 플러스 be 동사가 보이죠? 자, 동사 앞에 뭐 있어야 돼요? 주어가 있어야 되죠. 그죠? 자, affording to 누가 봐도 이제 이 말은 주어 동사가 될 수 없습니다. 자, 분명히 앞에 있는 awareness를 수식하는 기능을 갖는 말은 틀림없다. 자, 그러면 이 awareness가 affording 시키는 거냐 아니면 afforded 되는 거냐 라는 것 중에서 affording의 뜻을 잘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순전히 그냥 기능적으로 자, affording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뒤에 목적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즉 ing 능동일 때는 뒤에 목적어. 근데 affording 다음에 바로 to가 있어요. 자, 그리고 awareness 이제 상식적으로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awareness는 인식이란 뜻입니다. 자, 인식이라는 이 awareness는 afford 시키는 게 아니라 afford 된다 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affording to는 앞에 있는 awareness를 꾸며주는 것에 적합하지 않을 것 같다. affording이 아니라 afforded, pp형이 될 것 같다. 하지만 정확하진 않다. 모르겠다. 내지는 2번은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스킵. 3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대시 보이시죠? 자, that 앞에 뭐가 보이세요? We watch the sunset in the western horizon and conclude. 아하, conclude 보이세요? 동사죠. 뭐뭐를 결론 짓다. 자, conclude라는 동사, 뭐뭐를 결정 짓다, 뭐뭐를 결론을 짓다. 라는 이 동사 conclude 뒤에는 목적어가 필요하죠. 바로 대절을 목적어로 사용하는 명사절의 기능. 다음 4번 refined enough, refined pp 형태가 보입니다. 앞에 뭐 있어요? 라는 비동사가 보이네요. 그리고 주어는 our ears가 있죠. 자, 우리의 귀가 refine 된다. 능동이냐 수동이냐. 뒤에 보니까 enough라는 부사가 있으니까 목적어가 아니야. 그럼 수동일 가능성이 크겠죠? 다음 5번 can our eyes. can이 동사. our eyes가 주어. 순서가 좀 이상한데? 라고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앞에 nor이 있었습니다. 이 nor, 부사. 부정을 가리키는 부사. 뭐뭐도 역시 아니다. 라는 부사의 전진 배치. 그러면 도치가 되는구나 해서 동사, 주어. 그러면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항목 체크를 마쳤으니까 정답은 2번. 하지만 이것도 에너지 레벨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사실 1번 보통 답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니까 좀 대충 확인하고 2번
갔더니 틀림없이 동사 can이 있고 자, 이 affording이란 말이 앞에 있는 awareness를 수식해 주는데 바로 뒤에 to가 붙었어. 그래서 afforded to the 어디죠? to the body. body에 적절한이 뭔가 적절해진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수동 형태가 더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웬만하면 답인 것 같아. 라고 결정이 된다면 뒤에 3, 4, 5번을 읽지 않고도 2번까지 왔을 때 답을 고를 수만 있다면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는 거거든요. 물론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제가 뭐냐면 정확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내용 일치 문제도 그렇고 바로 제목 고르는 문제 등등 다 그래요. 정확성이 결합이 되면 실제로 보기를 다 보지 않고도 맞출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될 정도를 목표로 공부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보는 겁니다. 바로 100점을 목표로 말이죠. 그게 안 될 때는 이제 다양한 전략과 전술과 나름대로의 플렉서블한 방법이 있겠죠. 근데 그걸 목적으로 하지 말란 얘기예요. 처음부터 공부할 때 2번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1번은 웬만하면 답이 안 되는 것 같고 2번은 뭐 잘 모르겠고 3번도 잘 모르겠는데 4번, 5번은 웬만하면 이건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3번하고 2번 중에서 ing 형태를 많이 물었던 것이 여태까지 패턴인 것 같아. 뭐 3번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2번을 맞았어. 그래서 나는 맞았어 이번에. 그렇게 해서 희낙낙 좋다고 만족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서 92점 맞았다고 지금 당장 좋아하지 마시고요. 알겠죠? 언제든지 80점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두려워하시기 바라고요. 조금 더 욕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왕 정확하게 볼 거, 이런 항목에서 이런 말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풀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다음 과정이 또 중요하겠죠. 이렇게 문제를 풀고 맞춘 다음에 실제로 내가 맞았는지, 진짜 알고 맞았는지 아니면 찍어서 맞았는지 그 분석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그 부분을 여러분들 순서와 관련해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얘기 좀 마무리할게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자, 30번입니다.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는 것은. 자, plays the arena where the imagination still reigns. 자, 놀이에 대한 얘기네요. 놀이에 대한 얘기고 one kind of thinking linked to the imagination is divergent thinking. 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정확성에 대한 얘기는 했으니까 이제 조금 요령으로 이제 먼저 요령으로 이제 마무리를 좀 지을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는 이제 충분히 이해했죠? 자, 그러면 일단 정확성이 지금 현재 없어.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풀면 돼요. 1번이 무슨 뜻인지 몰라. 그럼 모르면 냅두라고요. 밑줄만 치고 동그라미를 치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니, 모르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면 어떻게 해요? 무서워 죽겠어요. 모르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면 이건 분신사바잖아. 이건 남양 특집이잖아요. 왜 그러고 있는 거야? 모르는 단어 냅두세요. 냅두라고. 자, 놀이에 대한 얘기야. 근데 어떤 생각을 하래? 응? 어떤 생각을 하래? 그래야지 이미지네이션, 상상력이 생긴대요. 이게 다이버전트야. 근데 무슨 뜻인지 몰라.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은 very highly in divergent thinking. 이 divergent thinking에 굉장히 잘한대요. 이게 잘하는 거지. 그치? 이미지네이션 하니까. 됐죠? 2번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3번에 we commence teaching and valuing the logical. 이 정도는 알아야죠. 근데 이것도 모른다고 칠게. 그래. 이거 몰라. 그럼 동그라미 치지 마세요. 넘어갈게요. 4번. 자, scores in divergent thinking begin to diminish. 근데 어때요? 나이가 좀 들어. 그러면 점점 더 이 divergent한 thinking이 diminish, 좀 줄어드는 거야. 이제. 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죠? 자, 그래 놓고 이제까지 왔네요. 여기 보세요. 여기 구간 여기서부터죠? 어디야? 문장이 좀 기네. 문장이 좀 길긴 한데 여기. 자, 여기까지 볼게요. 자, 쭉 온다고 쳐요. 자, 쭉 왔을 때 This is not to say that we have no need for the convergent skills that are associated with the words and numbers, but convergent thinking is not enough for present and future. 잘 보세요. divergent thinking이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convergent thinking이 충분치 않다라고 했어요. 즉, convergent thinking은 좀 안 좋은 thinking인가 봐요. 아까 divergent thinking은 뭔진 모르지만 우리 imagination에 좋다고 했죠. 그러니까 되게 긍정적으로 봤지만 convergent thinking은 되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미래 그리고 우리 현재 도움이 안 된다라고 보고 있죠. And where 거기서는 우리가 don't even know the right question. 적당한 질문도 모르고 더 나아가서는 적당한 답도 모른다 라는 말이 돼야 되겠죠. 왜?
부정적인 말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much 다음에 more는 긍정적인 말이니까 부정적인 말 much less가 더 적당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심지어 무슨 말인지 몰라도 끝까지 밀고 내려갈 수만 있으면 답 5번을 맞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남아있어야 된다? 에너지가 남아있어야 돼요. 시간이 좀 남아있어야 돼요.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몰라도 말이죠. 그래서 오늘의 얘기입니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앞에서부터 풀어서 시간을 최대한 땡기려고. 그래서 진짜 달려야 될 때, 진짜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될 때 최대한 그 에너지를 폭발시켜서 없던 능력도 만들어내서 답을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수능 영어는 반복 수능 영어 강사 엄도섭이었습니다.